노벨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노벨상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성과가 있게 되면 바로 그것을 평가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문학상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그 한 2, 30년을 지켜봐요.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떤 이제 평가들을 받는가,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그래서 사실 이제 과학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론을 발명하게 되면 그걸 지켜봅니다. 지켜봐서 2, 30년 동안 어떤 영향력,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벨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일찍 타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의 전제 조건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향 관계를 보다 보니까 나이가 60대는 젊고 그때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70대, 80대는 돼야 한다. 그래서 10수, 뭐 20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노벨상은. 자, 우선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 일단 짧게 어떤 의미인지 짚기 전에 혹시 예상하셨어요? 사실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어제 속보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8시에 전화를 받고 집에 가던 중에 길에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길에서 하셨군요. 검색을 하고 연락을 받고 이랬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되게 그렇고요. 아마 이제 종로 쪽에 있으셨던 분들은 서점을 직접 많이 방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속보를 보고 바로 서점을. 그런 분들은 그나마 또 다행이죠. 그래서 간신히 한 권을 얻었다. 이렇게. 그때는 이제 알려지기 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뒤늦게 가신 분들은 미처 구하지 못했다, 허탕쳤다 이런 발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한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아 작가 중에서 여성 작가는 전 세계 드물기도 하고 또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좀 드문 건데, 자, 어제 확정된 노벨 문학상 수상,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일단 한국인 최초라는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아시아 여성 중에는 수상자가 없었죠. 그리고 아시아 최초. 여성 중에서도 뭐 18번째라고 하니까 특히 여성 수상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아시아 수상자도 많이 없죠. 그래서 비백인 수상자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 혹은 비백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3수, 4수 안에도 한 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다. 그래서 매년 언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수상할 만큼 우리의 문학적 역량이 뛰어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벨 문학상을 배출한 국가가 일본이 있고요. 인도, 중국 정도인가요? 중국 정도죠. 그리고는 우리입니까 이제? 네. 그런 의미도 상당히 좀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제 이제 노벨 문학상 소식, 우리가 노벨 문학상 최초로 배출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약간 문화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각국에 나가면 그런 걸 많은 분들이 실감하신다 그러는데 이른바 전 세계적인 약간 한류 현상, K 문화 현상, 이게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충분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림원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발표를 해도 반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칸 영화제의 고민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칸 영화에서 아무리 뭐 훌륭한 작품을 이렇게 선을 보여도 화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의대껏 그려려니 약간 이런 반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림원의 이 노벨 문학상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면 한국의 이 콘텐츠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K-팝, 뭐 K-드라마, K-영화, 심지어 뭐 K-음식까지, 푸드까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은 주목을 받는 그런 측면들이 특히나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작가가 수상을 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사실 한림원 같은 경우도 고민인 게 뭐냐면 아무리 작가가 이렇게 추천이 된다 하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인가? 문화권 사람인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또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권위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한류 소프트 파워가 좀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국가 브랜드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외신들의 대체적인 그런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추가 질문 제가 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문학을 포함한 문화가 이제 좀 이른바 우리가 제값을 좀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뭐 세계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문학적 수준이 높은데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좀 벽에 부딪힌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벽을 넘어섰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물꼬를 트기가 좀 어렵지 어. 한번 물꼬를 트게 되면은 예. 쉽게 또 이게 패밀리로 받아들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넘어서기 어려운 것을 이제 넘어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학적으로 봐도 과거부터 훌륭한 작품 많고요. 뭐 장편, 단편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문학 동호회도 굉장히 많은 나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글날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예. 그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한글 소설이 엄청나게 많이 창작돼 가지고 공유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글이 전승된 이유가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한 한글 소설책들이 예. 많이 창작이 되고 회자가 돼서 그 전통 때문에 우리 K 콘텐츠, K 문화까지도 이렇게 면면이 이어졌다라는 것이 국문학계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자, 그럼요. 뭐 아시는 분은 알지만 여전히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 책 안 읽어봤는데 하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가 한강 씨가 누구인지 화면으로 좀 짧게 소개해드리죠. 일단 1970년생 전남 광주 출신이에요. 지금은 이제 광주광역시죠. 그리고 연대 국문과를 졸업을 했네요. 그리고 1993년에 등단, 처음에는 시로 등단을 했어요. 그리고 94년에 소설가로 데뷔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예술대 교수도 역임을 좀 했었고, 여기 보면 주요 작품의 이름이 대부분 다 장편 소설인데 이런 소설, 이런 제목의 소설을 썼습니다. 자, 김원식 평론가. 네. 한강 씨, 어떤 작가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전에 수상도 워낙 많은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같이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일단 시와 소설을 같이 창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작품을 읽으실 때 약간 당황을 하시는 게 뭐냐면 예.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알쏭달쏭 어려운데 네.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시 쓰듯이 소설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등장인물이나 스토리 전개에 따라서 사건 추이에 따라서 작품을 보시는 경우에는 예. 운문 그러니까 시를 쓰듯이 이제 작품을 썼기 때문에 시 자체가 이 공감이 안 되거나 이해가 못하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읽듯이 소설을 읽으셔야 되는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문체가 그럼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있겠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간결하고 담백하고 은유적이고 예. 함축적이면서 이제 그런 시의 문체를 가지고 소설을 전개하기 때문에 이거를 각오를 하시지 않으면 와닿지 않는다. 약간 접근이 이해가 못한다.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각오를 일단 하시면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전에 보면은 뭐 특히 이제 유럽권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문학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화면에 정리돼 있는데 보시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화면 네.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2005년에 예. 국내 최고의 권위상이죠. 이상문학상 대상을 몽고반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 바로 맨 부커 국제상을 받았던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폭력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육식을 끊고 이 채식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나무가 되고자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엄청난 상상력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환상적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말라 파르테 여기 지금 화면에 예. 빠졌는데 그런 예. 그런 수상도 있군요. 예, 그런 이제 작품상 수상도 있고요. 예. 또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3년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이건 프랑스의 4대 문학상에 이제 속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에밀 김해상이라고 네. 해서 프랑스 또 문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벨상 하면 대단한 상. 그리고 뭐 분야도 많지만 문학상 참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노벨 문학상 상금이나 부상은 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상이 확정됐으니까 상을 받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입니까? 네, 그래서 상금은 뭐 1,100만 크로나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억 3천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받느냐, 세금 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로또 복권 같은 경우 한 22% 세율을 적용을 하면은 10억 원 당첨됐으면 8억 원 정도 되는데 예. 이렇게 외국에서 문학상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비과세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들어와도 이제 비과세입니까 예. 이거는?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온전히 받을 저금액이군요. 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로또 복권에 도전을 하기 이전에 문학상에 한번 자녀들에게 도전하는 상금이 게 버금 간다. 그 당연하다 정도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톡홀름에서
스웨덴이죠. 여기서 예. 12월 10일에 이제 시상식이 열리게 되는데 이게 예.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이에요. 아. 기일에 맞춰가지고 이제 시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달과 이제 증서를 같이 주면서 다른 분야의 수상자들과 함께 이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자 신문에 한강 씨 단독 인터뷰를 한 기자가 있어요. 오늘 매일경제신문의 단독 인터뷰가 뭐 크게 한 페이지 나왔는데요. 그 인터뷰를 한 기자, 뭔가 그 인터뷰 내용에 많은 내용이 담겼거든요. 그 취재한 기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올가 토카르추크의 당시 수상 나이보다 한 3살 어립니다. 재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니 에르노는 82세였고 작년 받은 욤 포세라는 작가도 64세였습니다. 그래서 한강 선생님 나이를 고려하면 한 10년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오판을 했던 것 같고요. 역사성, 상처, 트라우마가 아마 키워드가 될 텐데 그런 작품들이 두 작품이 이제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4.3 사건을 다룬 최근작인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연작 소설이 있고요.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도 이번 수상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채 기자가 사실 노벨 수상이 확정되기 전에 어제 오전까지 이메일 통해서 인터뷰를 2차례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기자 본인은 한강 씨가 10년 안에 노벨상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 자, 스웨덴에서 이름이 울려 퍼지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서 좀 아니 그럼 예측을 한 거네요, 10년 안에. 근데 본인 예측이 틀렸다는 거죠. 훨씬 빨리 받았다는 상황인 겁니다. 다 비슷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예. 노벨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노벨상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성과가 있게 되면 바로 그것을 평가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문학상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그 한 30년을 지켜봐요.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떤 이제 평가들을 받는가,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그래서 사실 이제 과학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론을 발명하게 되면 그걸 지켜봅니다. 지켜봐서 30년 동안 어떤 영향력,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벨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일찍 타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의 전제 조건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향 관계를 보다 보니까 나이가 60대는 젊고 그때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70대, 80대는 돼야 한다. 그래서 10수, 뭐 20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노벨상은 오랫동안 지켜보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한강 작가가 갑자기 언급이 돼서 수상을 한다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사실상 못했던 맥락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노벨상 수상자의 연령을 봐서 굉장히 빨리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예측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노벨상위원회에서 직관으로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게 예측을 못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또 하나 이제 얘기되는 게 이게 사실은 한글로 된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외국어로 번역이 돼요. 영어 등등등으로. 근데 그 번역도 상당히 기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한강 씨와 한강 씨의 작품을 번역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2016년 모습인데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목소리를 담는 거, 목소리의 질감 같은 거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데보라 씨의 번역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번역이에요. 그 톤 그대로 번역을 하셨다고 느꼈어요. 뭔가 마음이 통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요. It's now widely accepted that translating a work of literature means creatively rewriting it in another language. And so it makes me very happy to see the international reception for Han Kang's work, which is focused on its meticulous construction, powerful images, and poetic prose, and has recognized her as one of the most talented writers at work today in any language. 자, 김원식 평론가. 한강 씨의 작품의 번역본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특징이 풀어서 쓰지 않는다. 이 풀어서 쓰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떡볶이다 그러면 되게 영어식으로 뭐 라이스 케이크 이렇게 풀어서 썼어요. 약간 좀 억지 번역 같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주 같은 경우도 뭐 코리안 보드카다. 근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소주 그냥 쓰고요. 그냥 표기를 소주 이렇게 쓰는 겁니까? 형 언니 그러면 뭐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형 언니
이렇게 그 쓴다는 외국 거죠. 분들이 그거 보실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 이게 그렇게 영국의 되잖아요? 트렌드가 뭐냐면 예. 한국의 발음 나는 대로 영어를 표기하는 게 그럼 트렌드입니다. 아까 말한 소주, 떡볶이 그대로 그냥 표기하는 그대로 겁니까? 하는 것이 특징이죠. 김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미 2016년에 번역을 하니까 오히려 예. 더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냥 풀었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잖아요. 음. 그게 오히려 더 우리 한류 콘텐츠 연동을 하면서 이렇게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주최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젊은 층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연동 효과도 있게 되는 거죠. 상당한 개성이 있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지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영상이 좀 들어와서 묶어봤습니다. 보시죠. 그 한강 작가님이 그 노벨 문학상 타신 거 소식 듣고선 원래 관심이 있었던 시집이 있었는데 그걸 구하려고 오픈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뜻깊고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ここ最近ずっとヨーロッパの方の作家さんばっかり受賞していたんで、むしろアジアの作家さんが取れて嬉しかったなっていうのが強かったですね。 일단 뭐 아시아권에서 가장 먼저 환영하면서 좀 반기는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원래 한강 씨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가 오전에 잠깐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자회견 이제 없다, 안 한다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왜냐하면 부친인 역시 이제 작가시죠, 한승원 씨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전쟁이 치열해갖고 날마다 그 모든 죽음이 실려나가고 그러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그 즐거워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고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해오겠대요. 기고시 보는 거 이거는 소설가 한강 씨의 약간 생각의 스케일입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품 세계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작품 세계는 주로 이 폭력이 상처와 고통을 많이 남긴다. 예. 그런데 이 폭력의 극단점이 바로 전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 내가 상을 받았다고 해서 기자회견하는 것은 폭력이 일으킨 전쟁으로 살상 일어나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이 한강 작가가 언행일치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본인이 쓰는 작품 그런데 네. 생각과 실제 행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벨 문학상에 관련돼서는 이제 그런 과정이나 독자들을 예. 생각하면 해야 되겠지만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작품 세계를 생각했을 때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거죠. 지금 뭐 부친께서 나오셨는데 사실은요 한강 씨 가족이 거의 모두 다 문학인이라고요? 다 문학인입니다. 예, 아버지께서도 유명한 또 예, 이렇게 아버지가 원래 유명하신 소설가고, 그다음에 남편도 문학평론가로 유명하고요. 오. 그다음에 오빠도 소설을 쓰고 있고, 소설가예요? 남동생도 소설을 쓰고 있고 만화 작업까지 하고 있어서 다 우리가 작가네요? 흔히 가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부 가풍에 따라 가지고 이 문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청출어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나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상태만 봐도 그런 거예요. 지금요. 아버지가 평소에 너무 이제 자기보다 우월하니까 잘 쓰니까 시기 질투가 나더라. 딸에게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실제로 한 내용이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완전 진짜 누가 봐도 문인 집안이군요. 작가입니다. 그냥 가족 대부분이 작가입니다. 자, 이런 상에서 자 그럼 향후에 우리나라 노벨상은 또 어떤 분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죠. 그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을 텐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애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 소설가 가운데 조혜진 작가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살아왔던 지역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하는데 조혜진 선생님이 한국 소설가 가운데 가장 앞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통용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남성 작가분들 중에서는 이승우 작가님이 가장 유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품의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세계 문학사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김은식 평론가님.
향후에 노벨상에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만한 작가 우리나라에 어떤 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소설 부분에도 저주 토끼를 쓴 정보라 작가가 있다고 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거상 후보에도 이번에 올랐고요. 예. 또 전미 도서상 번역 부분에도 수상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고 좀 멀리는 SF 소설계의 김초엽 작가를 또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을 이번에 받았으니까 김혜순 작가가 지금 많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시 부분에 있어서 시. 다음에 한번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뭐 전미 도서 비평 협회상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예. 이런 시 부분의 수상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까 쟁쟁한 작가분들 참 많이 계시군요. 그동안의 번역 문제가 좀 약간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예. 저는 생각했을 때 본물 터지듯이 쫙 수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확인된 게 한국어 발음 그대로 표현을 해도 이제 전 세계가 다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이거군요, 지금요. 알겠습니다.